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부드러운 산바람이 머물다가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짙은 푸른색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복잡한 일들이 전혀 닿지 않는 마치 그림 속 풍경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아침이면 산새들이 지저귀며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초가지붕 위로 넓게 퍼지며 하루의 피로를 다정하게 덮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순박하고 정이 넘치는 이웃들이었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나누며 그 작은 골짜기 안에서 욕심 없이 소박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의 가장 깊숙한 산자락 밑에는 아주 오래되고 낡았지만 언제나 마당이 깨끗하게 쓸려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보금자리를 정성껏 돌보며 살아가는 마음씨 착하고 예의 바른 젊은 농부가 홀로 밭을 일구며 지내고 있었지요. 농부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소박하기 그지없었지만 부모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 낡은 집의 기둥 하나 문풍지 하나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으며 지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뵐 때면 늘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었고 무거운 짐을 진 이웃을 보면 지게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참으로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농부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우물가에서 시원하고 맑은 물을 길어올리는 것으로 부지런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고는 부엌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 따뜻한 온기가 온 집안을 포근하게 감싸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굴뚝을 타고 몽글몽글 솟아올라 아침 안개와 섞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면 농부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짙은 그리움과 함께 이 집을 끝까지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는 애츤 날에는 지붕에서 비가 새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와 몸을 웅크려야 했지만 그에게 이 집은 세상 그 어떤 큰 기와집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아침 농부는 겨우내 객객감을 넉넉히 마련하기 위해 튼튼한 지게를 짊어지고 낫을 단단히 챙겨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든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의 모습은 까마득히 멀어지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맑은 울음소리와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른 나무 잔가지와 굵은 통나무들을 베어지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던 농부는 문득 어디선가 들려오는 무겁고 기괴한 짐승의 신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커다란 고통에 빠져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애처로운 울림이었고 농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가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농부는 이내 덤불로 교묘하게 가려진 커다랗고 깊은 사냥꾼의 함정을 발견하고는 숨을 죽인 채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깊고 어두운 함정 속에는 상군이라 불리는 엄청나게 크고 용맹해 보이는 호랑이 한 마리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앞발을 다쳐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커다란 황금빛 눈동자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농부를 올려다보는 그 시선에는 사나운 맹수의 본성보다는 살고 싶다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무서운 짐승이었지만 농부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는 착하고 여린 심성을 가졌기에 어떻게든 구해주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콩넝쿨과 굵은 나뭇가지들을 서둘러 주워 모은 농부는 그것들을 단단하게 엮어 길고 튼튼한 동아줄을 만든 뒤 조심스럽게 함정 아래로 늘어뜨리며 호랑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상군님, 제 말을 알아들으신다면 부디 이 줄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제가 힘껏 당겨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농부는 온몸에 힘을 다해 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는 농부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다친 발을 이끌고 힘겹게 동아줄을 이빨로 물었고 농부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 줄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호랑이의 몸집이 함정 밖으로 빠져나왔고
농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무사한 호랑이를 다행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함정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호랑이는 바로 도망가거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털을 가볍게 털어낸 뒤 농부의 바로 앞에 얌전히 앉아 커다란 눈으로 그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농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가 덜덜 떨려왔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앉아 호랑이의 깊은 눈망울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속으로 제발 나를 해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생명의 은인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려는 듯 농부를 향해 고개를 아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더니 다친 앞발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숲에 짙은 그늘 속으로 천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농부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택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초가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루에 걸터 앉아 가쁜 숨을 고르며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고 오늘 산에서 있었던 신기하고 두려웠던 일들을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맹수를 구해준 자신의 행동이 혹시나 훗날 마을에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고통스러워하던 그 짐승의 눈빛을 떠올리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구해주었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속 가장 큰 바람은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낡고 작은 집을 온전히 지키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웃들에게 부끄럼 없는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날 양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붕의 이형도 새로 엮어 올려야 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 농부의 어깨는 밤이 깊어갈수록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농부는 잠들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기고 가족의 얼이 스며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남의 밭일을 돕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부모님이 아프실 때 빌렸던 약값을 갚느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답답한 상황이었지요. 혹시라도 빚을 갚지 못해 이 집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저승에 계신 부모님을 무슨 면목으로 뵐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농부는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상님들께 제발 이 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빌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리 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무거운 마음을 훌훌 털어내려 했으며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쓸고 우물가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새로운 하루의 일과를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이웃집 어르신의 추수를 돕기 위해 집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그렇듯 밝고 환한 미소로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언제나 예의 바르고 성실한 농부를 진심으로 칭찬하며 아꼈고 그가 부모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밤낮 없이 고생하는지 잘 알기에 마음속으로 깊은 응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옴단을 나르고 타작을 하면서도 이 땀방울이 모여 부모님의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고된 노동의 아픔을 꾹 참고 견뎌냈습니다. 며칠 동안 농부는 산에서 겪은 호랑이와의 아찔했던 만남을 가슴 한구석에 깊이 묻어둔 채 오로지 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간절한 일념 하나로 쉬지 않고 남의 밭에서 개진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추수를 돕고 품격으로 받은 귀한 보리쌀. 조금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선앙당 나무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은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명절마다 찾아와 마을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빌던 곳이었기에 농부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조상님들이 굽어살피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었지만 농부의 발걸음은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따뜻한 초가집을 향해 조금씩 더 빠르고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농부는 캄캄한 부엌에 들어가 가져온 보리쌀로 조촐하게 저녁밥을 지어 먹고는 마당에 나가 멍석을 깔고 앉아 밤하늘에 둥글게 떠오른 밝은 달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귓가에는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멀리 산속에서는 가끔 이름 모를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는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가을밤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초가지붕을 바라보며 이 집 마루에 걸터앉아 부채질을 해주시던 아버지와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시던 어머니의 따스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리움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넋이 깃든 이 소중한 공간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그는 달빛에 맹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고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의 잎사귀들도 붉게 물들어 하나둘씩 바람에 떨어지며 다가올 혹독한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마을 전체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틈틈이 산에 올라 마른 삼넝쿨을 끊어오고 억새풀을 베어다가 낡고 얇아진 초가지붕에 새로운 이형을 엮어 올릴 준비를 하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억새풀에 베어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한 묶음씩 정성껏 이형을 엮을 때마다 이 튼튼한 풀들이 겨울의 차가운 눈보라로부터 집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젊은 사람이 참으로 기특하고 부지런하다며 칭찬의 말을 건넬 때마다 농부는 수줍게 웃으며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얻고 다시 묵묵히 짚을 꼬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지붕 이형을 엮던 농부는 문득 며칠 전 숲속에서 구해주었던 그 커다란 호랑이의 황금빛 눈망울이 다시금 떠올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깊은 산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산중이라 한밤중에는 짐승들이 마을 가까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농부는 왠지 모르게 그 호랑이만큼은 사람의 은혜를 알고 함부로 해치지 않을 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하고도 묘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상구님 다친 앞발은 이제 다 나으셨는지요? 숲속은 날이 갈수록 추워질 텐데 부디 상처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농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조그맣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농부의 선량한 마음씨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산짐승에게까지 닿을 만큼 깊고 따뜻했으며 그 순수한 마음이 곧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앞 시냇물 가장자리에 얇은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초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었고 농부는 부지런히 서둘러 집안의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아궁이의 새 장작들을 벽면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꼼꼼하게 풀칠을 하며 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 함께 겨울 채비를 하던 따뜻하고 포근했던 옛 추억들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빚쟁이가 언제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집을 내놓으라고 소리칠지 몰라 농부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은 이웃 마을에 가서 땔감을 팔아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농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낡은 초가집은 비록 외풍을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비바람을 피해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소중한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흙담은 낡아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농부가 진흙을 이겨 정성껏 덧바른 덕분에 여전히 단단하게 집의 경계를 지켜주었고 그 안에서 농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눈을 떴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마당에 숨어들어와 술래잡기를 하며 놀 때면 농부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에 숨겨둔 곶감 몇 개를 꺼내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낡은 건축물이 아니라 농부의 선량한 성품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작은 산골 마을의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중심 공간으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읍내에 나갔다가 빚쟁이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 농부는 이번 달 안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빼앗겠다는 으름장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캄캄한 밤길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뒷산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어떻게든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은 농부는 방 안 곳곳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흔적들을 애처롭게 어루만지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이 소중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마저 마치 빚쟁이가 들이닥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농부는 방바닥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부모님을 부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번뇌 속에서 새벽을 맞이한 농부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와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머리 위로 시원하게 쏟아부으며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좌절해보아도 당장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은 나무를 베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을 쥐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었고 농부는 이 빛이 조상님들이 자신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라 여기며 굳은 의지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오늘 벤 나무를 읍내에 내다 팔면 빚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간절한 희망 하나만으로 농부는 땀방울이 눈을 가리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된 노동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이르러 도끼질을 하던 농부는 이마에 땀을 닦기 위해 잠시 쉬던 중 문득 며칠 전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함정 근처에 자신이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함정 주변에는 끊어진 큰넝쿨과 나뭇가지들이 그날의 치열했던 흔적을 간직한 채 널브러져 있었고 농부는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며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 빠진 흔적은 없음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무사히 숲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도끼를 집어들고 참나무를 향해 힘차게 내리찍기 시작했고 숲속에는 농부의 도끼질 소리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습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은 농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매일 닥쳐오는 가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소중한 위안거리였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완전히 넘어가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농부는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쌓인 택감을 지게에 단단히 동여매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며 조심조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 부감이 부모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동전 몇 대수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굴뚝 위로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나와 배고픈 농부의 코끝을 자극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자신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집 자체가 농부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게 팔을 벌려 안아주는 인자한 부모님의 품과도 같았기에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감을 마당 한 구석에 가지런히 쌓아두고 우물가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은 농부는 부엌에 들어가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묵은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아주 소박하지만 꿀맛 같은 늦은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을 한 바퀴 쭉 둘러보며 담장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문단속은 잘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부모님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농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읍내에 나가 깜깜을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짧게 기도를 올리고는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자 농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오늘 겪었던 고된 일들과 빚쟁이의 으름장을 잠시나마 머릿속에서 비워내려 애를 썼습니다. 비록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문풍지가 가늘게 떨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농부에게는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불러주시던 다정한 자장가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흙과 나무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 농부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겹겹이 쌓여있는 아름다운 안식처였기에
그는 이 공간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희미해지고 밤이 깊어갈수록 농부의 호흡은 점차 고르고 편안해졌으며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서서히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세상 모르고 깊은 단잠에 빠져 있던 바로 그 깊은 밤. 마을 전체가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시간. 낡은 초가집의 살인문 밖에서 무언가 커다랗고 육중한 것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밟는 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아주 미세하게 들렸지만 그것은 분명 이 작은 마을을 배회하는 평범한 들짐승이나 이웃 사람의 가벼운 발걸음과는 확연히 다르게 아주 무겁고 조심스러운 기운을 띠고 있었지요.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어 어두운 마당을 하얗게 비추는 순간 살인문 틈새로 번뜩이는 커다란 황금빛 눈동자 두 개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농부를 향해 조용히 빛을 내며 그곳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깊은 산속 함정에서 생사를 오가다 농부의 따뜻한 손길로 무사히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산의 주인이자 은혜를 잊지 않는 영물인 커다란 호랑이의 위험 있고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집 밖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곤히 잠들어 있는 농부의 얼굴에는 가난의 고단함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었고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가득 차 있어 참으로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호랑이는 살인문 밖에서 엎드려 방 안을 향해 깊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 착하고 가엾은 은인이 겪고 있는 깊은 시름과 가난의 고통을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물인 호랑이는 이 착한 농부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생토록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을 찾아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호랑이는 아주 오랫동안 농부의 집 앞을 묵묵히 지키고 엎드려 있었고 내일 밤이 되면 농부를 찾아와 본격적으로 자신의 큰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다친 발을 이끌고 조용히 숲으로 돌아가는 동안 밤하늘의 둥근 달은 유난히 더 밝고 환한 빛을 농부의 낡은 초가지붕 위로 쏟아내리며 마치 내일부터 시작될 새롭고 신기한 일들을 미리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왑감을 짊어지고 또다시 무거운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농부였지만 그가 베푼 순수하고 조건 없는 선행은 이미 하늘을 감동시키고 산군을 움직여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준비를 조용히 마친 상태였지요. 낡은 집을 정성껏 지켜내고자 하는 착한 아들의 효심과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따뜻한 자비심이 마침내 깊은 숲속의 신령한 기운과 맞닿아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자와 은혜를 갚으려는 짐승의 기이하고도 따뜻한 만남이 과연 내일 밤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지 숲속의 나무들조차 숨을 죽인 채 기다리는 참으로 신비롭고 고요한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깊어지자 마을에는 다시금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고 낮 동안 읍내에서 땔감을 팔아 작은 돈을 마련했던 농부는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비록 빚을 모두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푼돈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집을 하루 더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휩싸여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누군가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긁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빛 털을 가진 커다란 호랑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며칠 전 숲속에서 보았던 두려움에 찬 맹수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찾아온 듯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농부는 그제야 안심하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농부를 향해 호랑이는 커다란 머리를 깊숙이 숙이며 마치 사람처럼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었고 농부 역시 허리를 굽혀 답례를 했습니다. 상구님, 다친 발은 다 나으셨는지요? 이렇게 늦은 밤에 누추한 제 집까지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라며 농부가 조심스럽게 묻자 호랑이는 자신의 넓은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짓으로 농부에게 자신의 등에 올라타라는 신호를 보냈고 농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혜를 아는 영물을 믿기로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랑이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농부가 등에 자리를 잡자마자 호랑이는 솜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인문을 넘어 순식간에 깊고 어두운 밤의 숲속을 향해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고, 농부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호랑이의 목을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호랑이의 달리는 속도는 마치 화살과도 같았지만 농부의 몸에는 차가운 밤바람이나 나뭇가지 하나 스치지 않을 정도로 몹시 부드럽고 평온한 신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울창한 숲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아가며 호랑이는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깊고 험한 산줄기를 여러 개 넘어 신비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농부는 두려움보다는 자신을 안전하게 이끄는 호랑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이 영물이 대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인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어둠 속을 달리던 호랑이는 마침내 사방이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맑은 폭포수가 은빛으로 부서지며 쏟아져 내리는 넓고 평탄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의 등에서 내린 농부는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마치 신선들이 머무는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에서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한겨울이 다가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앞발로 그 넓고 비옥한 땅의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하늘이 내린 이 천하명당을 당신에게 감사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을 맑은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농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상군님 이리도 귀하고 신령스러운 땅을 제게 주시다니 이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며 땅바닥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농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호랑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조용히 자취를 감춘 뒤였고 골짜기에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경쾌한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신비로운 명당 자리에 앉아 호랑이가 준 커다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붉은 빛이 계곡을 비추자 그 땅의 흙은 만져보기만 해도 기름지고 부드러웠으며 무엇을 심어도 금방이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만 같은 엄청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예의와 삽을 챙겨와서 당장이라도 이곳에 작은 밭을 일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랑이가 점지해준 깊은 산속의 천하명당으로 올라가 정성껏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며 밭을 일구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땅의 기운이 워낙 훌륭하여 농부가 살짝만 땅을 파도 부드러운 흙이 모습을 드러냈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끌어와 밭에 대니 금세 훌륭한 농토가 완성되었습니다. 농부는 땀을 식히고 비를 피하기 위해 밭 한 구석의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다가 작고 아담한 정자를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스럽고 성스러운 땅에서 농부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호랑이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고 그 땀방울은 곧 놀라운 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농부가 심은 채소와 곡식의 씨앗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고 다른 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실한 열매들을 맺어주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다른 마을의 농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을 때도 이 신비로운 명당의 밭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따뜻한 기운 덕분에 언제나 푸르고 싱싱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농부는 밤낮으로 수확한 엄청난 양의 곡식과 산삼보다 귀한 약초들을 읍내에 내다 팔아 마침내 빚쟁이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돌아오던 날, 농부는 부모님의 묘소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며 이제야 아버님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온전히 제 힘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유가 생긴 농부는 가장 먼저 오래되고 비가 새던 부모님의 초가집을 튼튼하고 따뜻하게 고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하나씩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창호지를 최고급 종이로 새로 바르고 무너져가던 흙담을 반듯하게 다시 세웠으며 마당에는 예쁜 꽃과 나무들을 심어 집안 전체에 환하고 따뜻한 생기가 돌도록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비록 큰 기와집으로 으스대며 새로 짓지는 않았지만 원래 있던 낡은 기둥과 석가래를 소중히 닦고 보존하여 부모님의 따스한 숨결이 여전히 집안 곳곳에 머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농부의 집이 날이 갈수록 단정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젊은 사람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자기 일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행운을 결코 혼자만의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아낌없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양식이 부족해 굶주리는 홀어르신들 집 앞에 남몰래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았고 감이 부족한 집에는 자신이 산에서 해온 장작을 넉넉히 나누어주며 이웃의 어려움을 조용히 돕고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깊고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하며 그를 칭찬했고 이 작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는 농부의 선행 덕분에 서로를 아끼고 돕는 훈훈한 정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호랑이가 있는 깊은 산속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 모든 것이 산군님의 은혜 덕분이라며 끝없이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비밀이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듯이 가난했던 농부가 갑자기 엄청난 수확을 올리고 빚을 갚았다는 신기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안팎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부가 워낙 부지런해서 산삼이라도 캤을 것이라 짐작하던 사람들도 점차 깊은 산속에 하늘이 내린 기가 막힌 천하명당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부는 누군가 물어보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겼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이 소문은 고개를 넘어 먼 이웃 마을에까지 빠르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고요했던 마을에 농부의 신비한 밭을 둘러싼 호기심 어린 웅성거림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큰 시련의 작은 불씨가 되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명당에 대한 놀라운 소문은 결국 10여 년 전 연락을 뚝 끊고 타지에서 욕심 많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농부의 먼 친척 아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친척은 평소 남을 속이기를 밥 먹듯 하고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자였기에 농부가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빛이 음흉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라는 핑계를 대면 그 어리숙하고 착해 빠진 조카의 재산을 손쉽게 가로챌 수 있을 것이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친척은 서둘러 짐을 꾸려 며칠 밤낮을 걸어 농부의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조카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며 가짜 눈물을 흘리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농부의 명당을 빼앗아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검고 탁한 욕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난 낯선 사람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수근거렸지만 친척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부의 집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농부는 마당에서 집신을 삼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척 아재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도 어른을 대하는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조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널 돕지 못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니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며 친척은 능청스럽게 농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농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다소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핏줄이라는 생각에 따뜻한 밥을 차려 대접하며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다며 반가움을 애써 표했습니다. 친척은 식사를 하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새롭게 단장된 기둥과 넉넉하게 쌓여있는 쌀가마니들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탐욕스러운 입맛을 쩝쩝 다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친척은 은근슬쩍 본론을 꺼내며 네가 깊은 산속에서 엄청난 밭을 일구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도대체 그 밭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물어왔습니다. 농부는 당황하여 호랑이와 얽힌 기이한 이야기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운 좋게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농사를 지었을 뿐이라며 얼버무렸지만 친척의 집요한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친척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날카로운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고 농부는 왠지 모를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이 친척의 방문이 결코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농부의 집에 머물며
동태를 살피던 친척은 어느 날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갑자기 헛기침을 크게 하더니 농부를 불러내어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 산속의 밭. 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은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두었던 우리 가문의 오래된 땅이 분명하다라며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곳은 산군님이 제게 은혜를 갚기 위해 친히 점지해 주신 주인이 없는 깊은 산속의 땅입니다라며 당황하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내 이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호랑이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하느냐. 당장 그 땅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농부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으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아재요.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어찌 이리 억지를 부리십니까? 그 땅은 제가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군 제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라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친척의 귀에는 농부의 진심 어린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농부가 착하고 어수룩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쉽게 땅을 포기할 것이라 오판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었습니다. 그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조카가 자기 조상의 땅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친척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과 시끄러운 소음으로 물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평화로운 집에 불청객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명예마저 짓밟으려 하는 상황에 깊은 한숨을 쉬며 어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까마득한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소란스러운 과정을 옆집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분이 있었으니 그는 오래전부터 농부의 부모님과 친하게 지냈고 농부의 착한 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마을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연륜 덕분에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 나타난 친척의 행동 거지와 음흉한 눈빛을 보며 단번에 그가 사기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농부의 사리문을 열고 들어와 마루에 홀로 앉아 근심에 빠져있는 농부의 곁에 다가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그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저런 자의 거짓된 말에 흔들려 자네의 귀한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네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농부는 어르신의 따뜻한 위로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어르신 저는 그저 부모님의 집을 지키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치는 것입니까? 라며 토로했습니다. 어르신은 농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더니 자네의 먼 친척이라는 저 사람의 눈빛을 보았는가? 저 눈빛은 아주 탁하고 짙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진실을 말하는 자의 얼굴이 아니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은 뼈있는 조언을 덧붙이며 저런 자들은 자네가 착하고 여리게 나갈수록 더욱 기어오르는 법이니 소중한 땀이 밴 땅과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만 하네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부는 어르신의 지혜롭고 단호한 말씀에 번쩍 정신이 들었고 무작정 피하고 참기만 해서는 저 악독한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호랑이의 은혜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방 안에 홀로 남은 농부는 밤이 깊어지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을 켠 채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깊고 신중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땀 흘려 가꾼 밭의 흙 한 줌과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탐욕스러운 거짓말쟁이에게 호랑이가 준 신성한 선물을 결코 허무하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물러선다면 친척은 결국 이 부모님의 초가집마저 빼앗으려 들 것이 뻔했고 그렇게 되면 그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내일 당장 어르신의 말씀대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 탐욕스러운 자를 몰아낼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친척은 또다시 농부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오늘은 반드시 당장 촌장님을 찾아가 땅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문서를 작성할 테니 그리 알라며 아나무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반찬을 찾아 마음대로 꺼내 먹고 마당에 있는 농부의 소중한 농기구들을 발로 툭툭 차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농부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어르신의 조언을 떠올리며 감정을 억누르고 아재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언젠가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를 던졌습니다. 친척은 농부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자 순간 흠칫 놀랐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어디 내 놈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며 마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침을 뱉고 나가버렸습니다. 친척은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뒷산으로 올라가 농부가 일구어 놓은 그 전설 속의 천하명당 밭을 찾아내기 위해 짐승처럼 산속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몰래 뒤쫓은 끝에 드디어 폭포수가 흐르는 기암괴석 사이의 은밀한 밭과 작은 정자를 발견한 친척은 입을 쩍 벌리며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명당 자리가 숨겨져 있었다니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밭에 가득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약초들과 탐스럽게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친척의 눈은 뒤집힐 정도로 탐욕에 물들었고 당장이라도 이것들을 캐내어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소유권을 완벽하게 빼앗기 전까지는 참기로 하고 음흉한 꿍꿍이를 숨긴 채 발자국을 지우며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와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척이 명당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온 후 마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큰 다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선량함을 아는 이웃들은 거짓말쟁이 친척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워낙 친척이 동네방네 문서를 들먹이며 떠벌리고 다니는 탓에 행여나 착한 농부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평생 얼굴 한번 안 보이던 위인이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나 남의 피땀 어린 땅을 날름 삼키려 든다며 친척의 뻔뻔함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촌장님을 설득하여 거짓 문서로 땅을 뺏을 궁리만 하며 매일 밤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친척의 행패가 날로 심해질수록 농부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고요한 태도를 유지하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며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준비를 속으로 조용히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예전처럼 남의 밭일을 돕고 자신의 명당밭을 정성껏 가꾸었으며 밤이 되면 촛불 아래 앉아 호랑이가 남기고 간 흔적들과 땅의 기운에 대한 진실한 기록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대신 오직 명백한 진실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만이 저 탐욕스러운 자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의 명예와 호랑이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한 뜨겁고도 강인한 투지가 마치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이 마을 촌장님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농부는 마당에 서서 둥글게 차오르는 맑고 밝은 달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긴장된 가을밤의 공기를 가르고 있었으며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지긋지긋한 소란이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농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산군님, 당신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더러운 탐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내일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부디 제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달빛에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불어오는 산바람이 농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갔고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랑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무언의 응원을 보내주는 듯한 따뜻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으로 농부의 굳은 결심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운 농부는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의 오래된 곰방대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내일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그려보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떳떳한 가르침이 지금의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기둥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농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척의 교활한 속임수와 억지 주장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진실의 힘 앞에서는 한낮 아침 이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확신하며 농부는 두려움 없이 내일의 아침해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농부의 가슴속은 진실을 수호하겠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이내 평화로운 풀벌레 소리와 함께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며 길고 길었던 밤을 고요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리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 되면 욕심 많은 친척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카가 일구어 놓은 깊은 산속의 명당밭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기 위해 밤낮으로 음흉한 계략을 꾸미며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다녔지요. 낮에는 헛기침을 하며 양반 행세를 하던 그였지만 밤이 되면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거나 밭에 심어진 작물들을 몰래 훔쳐내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밭고랑이 파헤쳐지거나 애써 키운 채소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마 농부의 친척 어른이 그런 천박한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산짐승에 소행이려니 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에 멈출 줄 모르는 끝없는 탐욕은 기어이 깊은 산속에 자리한 농부의 신성한 명당 밭에까지 더러운 마술을 뻗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이웃 마을에서 돈으로 매수한 불량배 몇 명을 몰래 끌고 와서는 농부가 정성껏 가꾸어 놓은 밭의 경계를 제멋대로 파헤치고 엉터리 말뚝을 박아대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채 연글지도 않은 귀한 약초와 곡식들을 함부로 짓밟고 꺾어버리며 마치 자신이 이미 그 땅의 주인이 된 양 거들먹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었지요. 농부가 땀 흘려 지어놓은 작고 아담한 정자에 불량배들과 함께 드러누워 술판을 버리고 고성방가를 일삼으니 신령스럽고 고요했던 천하명당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자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여느 때처럼 밭을 돌보기 위해 산에 오른 농부는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을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맑은 기운을 내뿜던 부드러운 흙은 무참히 파헤쳐져 흉측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고 짐승의 발자국이 아닌 분명한 사람의 집신 발자국들이 소중한 곡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흔적이 밭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밭의 한가운데에는 낯선 나무 말뚝들이 어지럽게 박혀 있었고 정자 주변에는 먹다 버린 술병과 음식 찌꺼기들이 널브러져 악취를 풍기고 있어 농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농부는 떨리는 손으로 짓밟힌 풀잎들을 어루만지며 상군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신성한 땅이 저의 어리석음 탓에 이토록 끔찍하게 더럽혀지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농부는 당장이라도 마을로 뛰쳐내려가 친척의 멱살을 잡고 어찌하여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내 꾹 참고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어르신께서 해주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저런 자의 거짓된 말과 행동에 흔들려 귀한 마음을 다치지 말라는 뼈있는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기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결국 저 교활한 친척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농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엉망이 된 밭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꺾인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파헤쳐진 흙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며 농부는 이 시련을 반드시 지혜롭게 극복하고 부모님의 명예와 호랑이의 은혜를 온전히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친척의 수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조금씩 꼬리를 밟히며 사람들의 의심을 키워가는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내가 조만간 저 산속의 거대한 명당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될 터이니 너희들도 내게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이다라며 떠벌리는 그의 꼴불견의 이웃들은 혀를 개성 찼습니다. 게다가 친척이 이웃 마을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돈을 펑펑 쓴다는 소문이 돌자 며칠 전 밭에서 작물을 도둑 맞았던 마을 사람들은 혹시 그 도둑질의 범인이 저 탐욕스러운 양반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요. 순박하고 정이 넘치던 마을의 분위기는 친척이 내뿜는 거짓과 탐욕의 냄새로 이내 점차 차갑고 날카롭게 얼어붙어 갔고 사람들은 서서히 농부를 동정하며 그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이 촌장님께 제출하겠다며 떠벌리고 다니는 낡은 땅 문서의 존재 역시 그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허점으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그 문서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관아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진짜 증서라고 우겼지만 우연히 그 문서를 훔쳐본 마을 서당 훈장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훈장님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인으로서 그 문서에 적힌 먹물의 색깔이 너무 새 것처럼 짙고 종이의 재질 또한 옛날 관아에서 쓰던 닭종이가 아니라 최근 저잣거리에서 흔히 구하는 싸구려 종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친척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훈장님은 어느 늦은 밤 농부를 조용히 집으로 불러 그 문서가 가짜라는 명백한 증거와 징후들을 은밀하게 귀띔해주며 진실을 밝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훈장님의 결정적인 도움 덕분에 농부는 친척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고 억울함을 씻어낼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척이 들이밀 가짜 문서의 허점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변론을 정리하며 다가올 마을 회의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며칠 전 친척이 불량배들을 대동하고 밭에 올라와 꽂아두었던 엉터리 말뚝 하나를 몰래 뽑아와 방 한 구석에 잘 숨겨두고 그것을 친척의 악행을 폭로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농부는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며 눈물 짓던 나약한 청년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로 무장하여 자신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낼 준비를 마친 참으로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훌쩍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촌장님이 주관하는 마을 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농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까만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핏줄인 친척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들추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씨 착한 농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무겁고 슬픈 일이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과 호랑이가 베풀어준 신령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곰방대를 손에 꼭 쥐고 조상님들께 무언의 용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귓가에 스치는 차가운 밤바람은 내일의 험난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서늘했지만 농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변함없는 믿음의 등불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며칠 전 농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었던 지혜로운 이웃집 어르신이 밥마시를 나오듯 조용히 찾아와 농부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며칠 사이 훌쩍 야윈 농부의 어깨를 말없이 툭툭 쳐주시며 내일이 드디어 진실이 거짓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날이구만. 자네는 준비가 다 되었는가라며 깊은 눈빛으로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어르신 저 탐욕스러운 자의 거짓 문서를 깨뜨릴 방도를 훈장님의 도움으로 찾았고 밭을 훼손한 증거도 단단히 챙겨두었습니다라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참으로 다행이네만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맑은 물이 흐르듯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사실만을 말해야 저자의 간악한 속셈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네 라고 마지막 당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어르신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염려에 깊이 감사하며 내일 회의 자리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예의를 잃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어르신은 자네의 그 곧고 선한 심성이라면 분명 조상님들과 상구님도 기뻐하며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게나라는 따스한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밤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혼자 남은 농부는 어르신이 앉았던 자리에 남아있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이 마을에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땅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선량한 이웃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한 정의로운 여정임을 깨달으며 농부는 방으로 돌아와 내일을 위한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며 마을에는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과 소란스러움이 섞인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손을 멈추고 마을 회관이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촌장님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가난했던 농부와 타지에서 온 양반 친척 사이의 진실 공방이 가려진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지켜보려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회관 마당에는 멍석이 넓게 깔렸고 한가운데에는 촌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주변으로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이 빼곡하게 둘러앉아 곧 벌어질 두 사람의 대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땅 위에서는 한 가문의 명예와 엄청난 가치를 지닌 명당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의 싸움이 막을 올리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친척 아재가 하인인 양 곁에 둔 불량배 한 명을 대동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회관 마당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코웃음을 치며 촌장님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올리고는 이내 품속에서 문제의 그 낡은 땅 문서를 자랑스럽게 꺼내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은혜를 모르는 괘씸한 조카놈이 우리 가문의 신성한 조상 땅을 제멋대로 차지한 죄를 낱낱이 밝히고 정당한 주인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친척은 큰 소리로 떠벌리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뻔뻔하고 기고만장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웅성거렸지만 친척은 자신이 가져온 가짜 문서의 위조 솜씨가 완벽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승리를 장담하며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친척이 한참을 떠들며 분위기를 흐리고 있을 때 농부가 단정한 무명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른 걸음걸이로 마당으로 들어서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농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친척의 조롱 섞인 눈빛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곧장 촌장님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깊이 굽혀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처럼 미천한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기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라며 농부는 어르신의 조언대로 아주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요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와 단정한 몸가짐은 순식간에 시끄럽던 장내를 엄숙하게 가라앉혔고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선량한 얼굴 뒤에 숨겨진 단단한 결의를 느끼며 조용히 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촌장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니 양측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하여 이 소란스러운 땅의 주인을 명백히 가려보자고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친척은 촌장님 앞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가 그 가짜 땅 문판을 활짝 펼쳐 보이며 여기 이 증서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관아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진짜 땅 문서입니다. 라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문서에 적힌 산의 지형과 경계가 바로 저 못된 조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명당밭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니 그 땅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며 침을 튀겨가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이 그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고 친척은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승리의 축배를 들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촌장님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 틈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서당 훈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훈장님은 평생을 글공부에 매진해 오신 마을 최고의 지식인답게 기품 있는 태도로 촌장님께 가벼운 묵례를 올린 뒤 허락을 구하고 친척이 내민 그 낡은 땅 문서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어 눈여겨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보시오 타지에서 온 양반이 문서가 진정 수십 년 전에 관아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 이 말이오라며 훈장님은 매서운 눈빛으로 친척을 쏘아보았고 친척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렇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훈장님은 참참 혀를 차며 이 종이는 최근 저잣거리에서 싼값에 팔리는 질 나쁜 종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인 먹물의 윤기마저 채 마르지 않은 짙은 빛을 띠고 있으니 어찌 이를 오래된 증서라 우기시오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훈장님의 날카롭고 명확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아타는 탄성을 내뱉으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고만장하던 친척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거리를 찾으며 훈장 어른이 노안이 와서 글씨를 잘못 보신 냅니다. 보관을 아주 잘해서 종이가 상하지 않았을 뿐 저것은 분명 우리 가문의 귀한 보물입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부렸습니다. 하지만 훈장님은
친척의 어설픈 변명에 흔들리지 않고 문서 귀퉁이에 찍힌 관아의 붉은 도장 자국을 가리키며 이 관인 또한 진짜 도장이 아니라 붓으로 정교하게 그려넣은 가짜 그림에 불과하다며 옛길을 박으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위조의 증거가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친척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고 사람들의 따가운 비난과 조롱 섞인 시선이 그에게 매섭게 쏟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친척은 어떻게든 이 난관을 빠져나가기 위해 문서가 가짜라 할지라도 그 땅은 원래부터 조상님들이 묻혀 계신 우리 가문의 선산이 분명하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농부가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춰두었던 진실의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재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일구고 있는 그 깊은 산속의 밭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버려진 거친 땅이었으며 그곳은 제가 목숨을 구해준 상구님께서 제게 점지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자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농부는 며칠 전 숲속 깊은 함정에 빠져 죽어가던 호랑이를 동아줄로 묶어 구해준 신기하고도 위험천만했던 그날의 일들을 아주 생생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농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호랑이와의 기이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전설처럼 마을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그 흥미진진한 사연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에서 풀려난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깊은 절을 하고 사라졌다는 대목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한밤중에 찾아온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폭포수가 쏟아지는 천하명당으로 안내받았다는 대목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농부의 바르고 진실한 성품을 곁에서 지켜봐온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결코 헛된 거짓말을 지어낼 위인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한 신뢰를 보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강한 힘이 있었고 농부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친척의 가짜 문서가 만들어낸 혼란을 말끔히 씻어내며 회관마당의 맑고 따뜻한 감동의 파도를 조용히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농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급해진 나머지 허허, 저 녀석이 이제는 무당이나 할 법한 헛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려 드는구나. 호랑이가 은혜를 갚고 명당을 찾아주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해가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교활한 놈이 내 땅을 훔쳐놓고는 이제 와서 산짐승 핑계를 대며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며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사기꾼의 절규는 허공을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고 오히려 농부의 맑은 눈망울과 진실된 표정이 친척의 추악한 얼굴과 강렬하게 대비되며 누가 진짜 땅의 주인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농부는 친척의 비열한 조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어르신의 당부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준비한 가장 결정적이고 빼도 박도 못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을 꺼내 보이기 위해 품속으로 조용히 손을 넣었습니다. 농부가 품에서 꺼내어 촌장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 친척이 불량배들을 끌고 와 밭을 엉망으로 만들며 꽂아두었던 끝이 날카롭게 깎인 낯선 나무 말뚝 하나였습니다. 촌장님, 며칠 전 저 친척 아재는 동네 불량배들을 끌고 신성한 밭에 올라와 약초를 짓밟고 이런 흉측한 말뚝을 함부로 박아 경계를 망가뜨리는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농부는 참았던 슬픔을 담아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말뚝의 나무 껍질에는 저잣거리 목순의 집에서 쓰이는 독특한 각인이 새겨져 있으며 며칠 전 저 아재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본 증인도 있습니다라며 농부는 친척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순의 집 아들이 사람들 틈에서 손을 번쩍 들며 예 맞습니다. 저 양반이 며칠 전 밤에 몰래 찾아와 밭의 경계를 나눌 튼튼한 말뚝을 깎아달라며 웃돈을 주고 갔습니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거짓의 베일이 찢겨나가고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꼼짝없이 궁지에 몰린 친척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입술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조카의 피땀 어린 땅을 가로채기 위해 서툰 가짜 문서를 만들고 폭력배를 동원해 밭을 훼손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며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저자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착한 농부를 괴롭히고 뻔뻔하게 양반 행세를 했던 것에 격분하며 천하의 몹쓸 사기꾼이라며 여기저기서 삿대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려는 험악한 분위기마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밭에서 몰래 작물을 훔치고 매일 밤 술주정을 부리던 꼴보기 싫은 작태까지 모두 겹쳐지면서 친척은 이 평화롭고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가장 큰 골칫거리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촌장님은 분노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린 뒤 엄중한 목소리로 죄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은 관아의 일이나 우리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죄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묻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이놈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인 조카의 피땀을 가로채려 하고 가짜 문서로 마을 전체를 기만하였으니 당장 그 더러운 발로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촌장님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만약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을 시켜 관아로 압송하여 엄벌을 받게 할 것이니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준엄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친척은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촌장님을 향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잘못했습니다. 제발 관아에만은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당장 떠나겠습니다. 라며 볼품없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벌벌 떠는 친척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농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주 작고 미세한 연민이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고 친척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재여,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따뜻한 집과 산군님이 주신 귀한 땅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제 삶의 전부입니다. 어찌하여 헛된 욕심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셨습니까? 라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저를 속이고 괴롭히셨지만 한때 아버님을 형님이라 부르시던 분이시기에 관아에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부디 이곳을 떠나서는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아 땀 흘려 일하는 참된 기쁨을 깨달으며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용서의 말을 남겼습니다. 농부의 그 넓고 자비로운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고 친척은 자신의 비열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짐을 챙기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농부의 집을 향해 허겁지겁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냈던 길고 어두웠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고 농부의 진실이 마을 한가운데에 밝고 환하게 빛나자 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웃들이 농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축하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의 그 올곧고 선한 마음이 거짓을 이기고 소중한 땅과 집을 훌륭하게 지켜냈네. 참으로 장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마을의 젊은이야. 라며 어르신들은 껄껄 웃었고 아낙네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피어올랐고 진실이 승리했다는 벅찬 감동 속에서 이 작은 산골 마을은 다시금 예전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요함을 서서히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맑고 따뜻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농부는 자신을 믿어준 이웃들에게 허리 굽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하늘의 둥근 해는 그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고 참담한 패배를 맛본 친척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뒤통수에 느끼며 도망치듯 농부의 집으로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당장 마을을 떠나라는 촌장님의 불호령이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지체할 수가 없었지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고 자신이 가져왔던 비단옷과 짐가지들을 아무렇게나 보찜 속에 쑤셔 넣으며 그는 수치심과 공포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조카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려던 그의 헛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삼아매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친척은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여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짐을 쌌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흔들어대던 가짜 땅 문서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마저 증거가 될까 두려워 아궁이 속에 집어던져 불태워버렸습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가겠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던 마당을 내다보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부끄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도망칠 궁리만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붉게 기울어지며 마을 전체에 어스름한 저녁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하자 친척은 무거운 보찜을 어깨에 둘러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앞문으로 나가면 혹시라도 이웃들과 마주칠까 두려웠던 그는 마당 구석에 있는 허름한 뒷문을 통해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고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는 양반 행세를 하며 당당하게 걸어들어왔던 그 살인문이었건만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 야반도주를 하는 처지가 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비참할 노릇이었지요. 차가운 저녁바람이 그의 뺨을 때리며 스쳐 지나갔고 그는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쫓기듯 허둥거리며 마을을 벗어나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농부는 멀찌감치 서서 친척 아재가 뒷문을 통해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가는 초라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깊고 복잡한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명예를 더럽히려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한때는 아버지가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핏줄이었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아재여, 부디 이번 일로 크나큰 교훈을 얻으시고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며 농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털어내고 용서를 선택한 농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멀어지는 친척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그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감도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척이 완전히 떠나고 난 뒤 마침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고 낡은 초가집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롭고 따뜻한 고요함이 거짓말처럼 다시 찾아와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농부는 활짝 열어두었던 대문을 조심스럽게 닫아걸고 텅 빈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시끄러웠던 불청객의 흔적이 사라진 집안은 맑은 공기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고 아궁이에서 남아있는 은은한 재의 냄새마저 예전처럼 정겹고 따스하게 농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온갖 풍파 속에서도 끝끝내 지켜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왔고 농부는 당장 내일부터 집안을 다시 정갈하게 가꾸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농부는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세수를 하며 지난 며칠 동안 쌓였던 피로와 얼룩진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내렸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는데 친척이 머무는 동안 함부로 버려둔 쓰레기들과 발자국들을 말끔히 지워내는 과정은 마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 방문과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혀 상쾌한 아침 산바람이 방 안 곳곳으로 스며들게 하니 집안에 배어있던 탁하고 나쁜 기운들이 순식간에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지요. 흙먼지가 쌓였던 마루를 걸레로 윤이 나도록 닦아내면서 농부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집이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환하고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농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친척이 자기 집인 양 함부로 뒤적거리며 어질러 놓았던 식기들과 항아리들을 원래의 자리에 가지런히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애지중지하시던 이 빠진 사기그릇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선반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으며 농부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땔감들을 아궁이 옆에 보기 좋게 쌓아 올리고 부뚜막의 먼지를 훔쳐내니 부엌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금방이라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올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고 질서가 회복되자 농부의 마음속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함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정리를 마친 농부는 지게를 짊어지고 호랑이가 점지해준 깊은 산속의 천하명당 밭을 복구하기 위해 서둘러 산길을 오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친척이 끌고 온 불량배들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었던 밭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의 위협은 없으니 땀 흘려 다시 가꾸면 될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맑은 폭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에 다다르자 농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숲속의 맑은 전기를 들이마셨고 상처 입은 밭을 보듬어주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일에 나섰습니다. 땅은 주인의 따뜻한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농부가 다가가자 부드러운 흙냄새를 풍기며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가장 먼저 밭 한가운데에 흉물스럽게 박혀있던 가짜 경계 말뚝들을 하나하나 힘주어 뽑아내어 저 멀리 계곡 밖으로 던져버리며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이 말뚝들은 친척의 부질없는 욕심과 거짓말을 상징하는 불결한 물건이었기에 밭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고 나니 그제야 밭이 원래의 신성하고 넓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는 파헤쳐진 고랑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고 부드러운 흙을 덮어 토닥거리며 땅의 상처를 정성껏 어루만져 치유해 주었는데 그 손길에는 말할 수 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구님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제가 끝까지 잘 보살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밤낮으로 지키겠습니다. 라며 농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농부는 불량배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꺾이고 짓밟혀 시들어가는 귀한 약초들과 어린 곡식들의 줄기를 곧게 세워주고 그 주변의 흙을 단단히 도두어 주었습니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차가운 물을 바가지에 조심스럽게 퍼담아 목말라하는 식물들의 뿌리 쪽에 촉촉하게 뿌려주며 그는 제발 다시 힘을 내어 살아나다 오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영험한 기운이 흐르는 명당의 흙과 주인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물이 만나자 생명의 기운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농부의 얼굴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식물들은 마치 농부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부러진 상처 부위에서 미세한 수분을 머금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다시금 푸른빛을 조금씩 띠기 시작하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농부의 정성 어린 보살핌이 계속되자 기적처럼 약초의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생기를 되찾았고 밭 전체에는 다시금 맑고 신선한 풀내음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명당자리는 스스로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기에 농부가 살짝만 도와주어도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전보다 훨씬 더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며 쑥쑥 자라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농부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밭을 둘러보며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젖어 환한 미소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땅은 오직 진실하고 부지런한 자에게만 넉넉한 열매를 내어준다는 자연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며 농부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흙을 섬기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밭에 복구를 마친 농부는 그 옆에 자신이 직접 나무를 베어 지어 놓았던 작은 정자로 향하여 불량배들이 남기고 간 지저분한 흔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빈 술병들과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자루에 쓸어 담아 산 아래로 가져가기 위해 단단히 묶어두고 정자의 마루를 깨끗한 천으로 박박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술 냄새와 악취로 진동하던 정자는 맑은 계곡물로 씻겨나가자 이내 본래의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을 되찾았고 소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아름다운 휴식처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깨끗해진 정자에 잠시 걸터앉아 땀을 식히며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편안함에 취해 눈을 감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산바람을 온몸으로 기분 좋게 맞이했습니다. 정자에 앉아 맑은 폭포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농부는 문득 자신을 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커다란 호랑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짐승조차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이토록 큰 선물을 주었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이웃과 정을 나누지 못한다면 어찌 도리를 다하며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이번 시련을 겪으면서 묵묵히 자신을 믿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만의 부유함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오늘 저녁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음식과 정을 나누는 잔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농부는 곧바로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환한 얼굴로 오늘 저녁 제 마당에서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와주십시오. 라며 정중하게 초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을 지켜낸 것을 축하할 겸 흔쾌히 초대에 응하며 젊은 사람이 참으로 속이 깊고 예의가 바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읍내에 나가서 가장 좋은 고기와 싱싱한 채소들을 넉넉히 사오고
자신이 명당밭에서 직접 기른 귀한 곡식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잔치를 열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수심이 말끔히 사라진 채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생각에 들뜬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농부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한 동네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농부의 마당으로 모여들어 잔치 음식 장만을 내일처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들은 각자 집에서 담근 맛깔난 김치와 장류를 조금씩 보태어왔고 넓은 멍석에 둘러앉아 채소를 다듬고 전을 부치며 끊임없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거운 웃음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어올라 마을 전체에 군침 도는 냄새를 풍기며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와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한 가락처럼 어우러져 농부의 낡은 초가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아낙네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마당에 넓은 평상을 여러 개 펼쳐놓고 깨끗한 멍석을 깔아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껏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초가지붕을 곱게 물들일 무렵 맛있는 냄새를 맡고 논밭에서 일을 마친 마을 사내들과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농부의 살인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르신들 누추한 곳이지만 마음껏 드시고 회포를 푸십시오. 라며 농부는 허리를 굽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사람들은 농부의 등을 두드리며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긴장감과 불신으로 얼어붙어 있던 마을의 분위기는 구수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에 녹아내려 마치 봄눈이 슬듯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마당에 횃불이 밝게 켜지자 농부는 가장 먼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과 하얀 쌀밥이 담긴 상을 들고 마을 촌장님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올렸습니다. 촌장님께서 어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신 덕분에 제가 억울함을 풀고 이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며 농부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껄껄 웃으시고는 자네가 바르게 살아왔기에 하늘이 도운 것이지 나는 그저 진실을 거들었을 뿐이네. 오늘 음식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며 칭찬하셨습니다. 농부의 깍듯한 예의와 촌장님의 인자한 웃음이 오가는 훈훈한 모습에 자리에 앉아있던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잔을 부딪히며 기쁜 마음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농부는 가짜 문서의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어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서당 훈장님과 항상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웃집 어르신께도 다가가 따로 귀한 술잔을 올렸습니다. 두 분 어르신께서 어두운 길을 밝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도우며 갚아가겠습니다. 라며 농부는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은 농부의 손을 꽉 잡아주시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자네는 더욱 단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참으로 대견스럽다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훈장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은 늘 이기는 법이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곧고 바른 마음가짐을 잃지 말게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농부는 그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고 넉넉한 음식과 부드러운 술기운의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 근심 하나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농부의 명당밭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은 유난히 윤기가 흐르고 달콤하여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과연 하늘이 내린 땅에서 난 곡식은 맛부터가 다르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은 농부가 호랑이를 구해준 무용담을 다시금 입에 올리며 착하게 살면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마당을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부족한 음식을 나르면서도 이웃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가슴 벅찬 행복감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흥이 오른 동네 사내 하나가 장구를 가져와 경쾌한 가락을 치기 시작하자 아낙네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며 마당은 한바탕 신명 나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농부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수줍게 어깨춤을 추었고 그 어설프고 순박한 모습에 모두가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탐욕스러운 친척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서로를 의심하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 따뜻하고 흥겨운 밤의 잔치를 통해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치유되었습니다. 하나의 큰 시련을 함께 넘긴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정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농부의 집은 그 화합과 평화의 중심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횃불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이 되자 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시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배를 제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을의 착한 농부가 거짓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참으로 기쁜 날이니 앞으로 우리 마을에 이처럼 평화로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 함께 잔을 듭시다라며 외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잔을 높이 치켜들고 올소다 함께 오래오래 평화롭게 잘 살아봅시다라며 큰 소리로 화답했고 그 우렁찬 메아리는 깊은 산골의 밤하늘을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농부도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벅찬 가슴을 억누르며 자신을 지지해준 이 아름다운 마을과 이웃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잔치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갔고 배를 든든히 채운 마을 사람들은 농부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하나둘씩 맑은 달빛을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농부는 살인문 앞까지 나가 돌아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심해서 살펴가십시오. 내일 밭에서 뵙겠습니다라며 정겹게 배웅을 했고 이웃들 역시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손을 뵙겠습니다.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무사히 돌아가고 시끌벅적했던 마당이 다시 텅 비자 귓가에는 언제나처럼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려오며 마을 특유의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에 정취가 깊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일들이 폭풍우처럼 지나갔지만 끝내 남은 것은 거짓을 씻어낸 상쾌함과 이웃들과 나눈 따스한 정뿐이었기에 농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마당을 치우는 것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농부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 조용히 앉아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셨습니까? 저 못된 친척은 무사히 쫓아냈고 이웃들과 함께 이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었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며 농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운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빚에 시달리고 땅을 뺏길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던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들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준 재물도 귀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하명당임을 깊이 깨달으며 농부는 감사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방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앉아 농부는 밀려오는 기분 좋은 피로감에 몸을 기대며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근심 걱정 없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즐겼습니다. 낡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교교한 달빛은 마치 하늘이 그의 착하고 바른 심성을 칭찬하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듯한 따뜻하고 신비로운 위로의 빛으로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문 밖에서 불어오는 산바람 소리도 오늘 밤만큼은 짐승의 울음소리나 빚쟁이의 발소리가 아니라 맑고 경쾌한 피리 소리처럼 들려와 농부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끌어올려 덮으며 내일 아침에는 다시 산에 올라 명당밭을 정성껏 가꾸고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랑이와의 기이한 만남에서 시작되어 가문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소용돌이는 이렇게 진실과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남긴 채 농부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서 고요하게 그 끝을 맺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던 자는 비참하게 쫓겨나고 선량하게 살아온 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굳건히 지켜냈으니 참으로 하늘에 이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고 막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은 다시 본래의 고요한 순결을 되찾았고 농부는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의 곰방대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풀벌레 소리가 연주하는 다정한 자장가에 맞추어 스르르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떠오를 붉은 태양은 비온 뒤 단단해지니 아름다운 마을과 농부의 평화로운 집 위에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따뜻한 빛을 가득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평화로운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고요하고 맑은 공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농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농부의 얼굴에는 자연스레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탐욕스러운 친척의 횡포나 빚쟁이의 위협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자유를 선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초가지붕 위에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농부의 마음속에도 그 햇살만큼이나 밝고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농부의 집 앞을 지나가며 환한 얼굴로 정다운 인사를 건네었고 농부 역시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화답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에 맞서 진실을 지켜낸 농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과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농부를 단순히 가난하고 착한 청년이 아니라 지혜롭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이웃으로 인정하며 그의 곁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마다 농부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네같이 훌륭한 젊은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네라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농부는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과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마을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농부는 지게를 짊어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호랑이가 점지해준 깊은 산속의 명당밭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길을 걷는 동안 들려오는 산새들의 맑은 지저김과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농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밭에 도착하자 지난번 훼손되었던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신비로운 땅의 기운을 듬뿍 받은 작물들이 몰라보게 무성하고 싱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밭고랑의 잡초를 뽑고 부드러운 흙을 도두어주는 농부의 손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정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상구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땅을 앞으로도 정성껏 가꾸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넉넉해지도록 만들겠습니다라며 농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신령스러운 천하명당의 기운은 실로 놀라워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때마다 일반적인 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밭에는 온갖 귀한 약초들과 탐스러운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농부는 그것들을 지게에 가득 싣고 마을로 내려와 이웃들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배고픈 홀어르신들 댁에는 쌀가마니를 몰래 가져다 놓고 병으로 누워 계신 이웃에게는 귀한 산삼과 약초를 다려드리며 농부는 나눔의 기쁨을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농부의 끝없는 선행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앞두고도 양식 걱정 없이 든든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길임을 농부는 매일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선하고 베푸는 삶이 계속되자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그의 집안에는 하루가 다르게 경사스럽고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내다 파는 곡식과 약초들은 언제나 최고급으로 인정받아 높은 값을 받았고 그 덕분에 농부의 곳간에는 재물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결코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고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가장 먼저 마을 진입로의 험한 길을 넓고 평평하게 닦아 이웃들이 오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비바람에 낡은 마을 회관의 지붕과 기둥을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하여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